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채혁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미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어떻게 이 3D 씬 그래프를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폴리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연구이고요. 이제 2022 년에 아이크라에서 발표된 연구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계속 따라잡고 있는 루카 카를로니 교수님이 교신 저자인 페이퍼인 것 같은데, 스파크랩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 Laboratory for Information and Decision System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뭔가 좀 더 큰 범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목적은 이제 그겁니다. 일단은 뭐 그래프 뉴럴넷이나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그냥 단순히 로봇이 처음 보는 환경에, 경험해 보지 않은 환경에 갔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찾아, 아니면은 뭐 책을 찾아, 이렇게 오브젝트 기준으로 명령을 줬을 때 잘 찾아갈 수 있을까를 푸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풀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 기수 내내 보고 있는 3D 싱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폴리시를 학습을 하고 그거로 이제 적절한 액션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L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큰 그림만 봤을 때는 인풋은 현재의 씬에서 얻은 어떤 다이나믹 씬 그래프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아웃풋은 이제 뭐 전진, 뭐 좌회전, 우회전 같은 액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총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D 씬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RL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래프 구조를 쓴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좀 더 잘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글로벌리 디파인드 씬 그래프를 에이전트 센트릭 피처 스페이스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얘기할 때 어 냉장고는 뭐 x, y의 어떤 포지션에 있고, 뭐 10, 20에 있고, 뭐 책은 뭐 20, 뭐 30에 있다, 이렇게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 로봇의 현재 위치를 그냥 0,0으로 놓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릴레이티브 워크는 뛰어넘고 좀 자세한 방법부터 먼저 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 챕터 3가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D 싱그래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옵저베이션, 현재의 RGB 이미지 뎁스, 이런 현재의 옵저베이션에서 어떻게 그래프 구조를 현재의 씬에서 어떻게 그래프 구조를 추출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 뉴럴 넷을 이용해서 액션까지 뽑아낼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이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3D 다이나믹 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기존 연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에 거의 불과해요. 이게 아직 3D 싱 그래프라는 게 좀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어서 그런지,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레이어, 그 3D 메시부터 빌딩, 그 레이어 5 빌딩까지 가는 이 레이어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거는 그냥 액션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사실 실질적인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요 그래프 옵저베이션부터입니다. 네, 뭐 RL 강학습에 익숙한 분이시라면은 이 그래프 옵저베이션을 그냥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강학습의 스테이트 액션 중에서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정리하기로는 총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이제 그 그래프 옵저베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 네. 현재 다이나믹 스윙 그래프를, 스페이셜, 퍼셉션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키메라에 있는 3D 싱그래프, 다이나믹 싱그래프 생성기를 그냥 갖다 쓴 것 같아요.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현재 이미지, 뎁스 이런 스테레오 그런 센서들이 들어오는 거에서 네, 다이나믹 싱그래프를 그냥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싱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어쨌든 어떤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돼 있을 텐데 아까 그 컨트리뷰션에 있던 대로 이거를 그냥 현재 로봇의 위치를 0,0으로 놓고 그냥 그걸 포지션을 다 변환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그래프 베이스드로 푸는 거라 그런지 이 3D 메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3D 메시 레이어를 그냥 날려버리고요. 그 위치에다가 액션 레이어를 추가하는데 사실 이 액션 레이어가 이 논문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 줄글로 보면은 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위치가 로봇이고요. 이 로봇이 그냥 카메라나 뭐 다른 센서들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에서 다이나믹 스윙 그래프를 이렇게 파란색 점들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빨간 점 주변에 이 주황색 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로봇이 갈 수 있을 만한 그 위치를 나타내는 액션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 액션 노드에 관련된 이제 저희가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 액션 각 노드에 이제 그 더 위의 레이어들, 레이어 2 레이어, 오브젝트 레이어, 플레이스 레이어, 룸 레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선으로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룰에 따라서 이 주황색 액션 노드들을 DSG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어, 그,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 그, 네. 에이전트 주변에 노드들을 쭉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들을 놓은 다음에 엣지를 연결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네, 엣지를 연결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그냥 포지션을 그냥 노드로서 추가를 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 5번째 assign node feature Y to every node in DSG and action layer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요 각각의 노드에다가 단순히 액션 노드뿐만이 아니고 저기 요 DSG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노드에다가 이 노드 피처라는 거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 노드 피처라는 거는
차원 10 개짜리 벡터이고요. 그 각각은 이제 이 차원 각각의 값을 정하는 밥들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오메트리랑 시멘틱 정보들이랑 어떤 경로 정보들, 그런 게 이제 담겨져 있는 10개 차원짜리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드에다가 이게 할당이 돼 있고, 이제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후에 강화학습이랑 네트워크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 네, 처음부터, 네, 프론트 씬에서 DSG 만들고, 네, 좌표계 변환하고, 3D 메쉬 레이어 지우고, 네, 액션 레이어 추가하고, 거기다가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DSG에다가 각각의 모든 노드에 피처 Y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그래프 옵저베이션 요 단계를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이제 내비게이션을 수행을 하냐인데, 네, 아까 위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인풋은, 네, 현재 씬에서 지출된 DSG고요. 아웃풋은 액션입니다. 그거를 이제 강화학습 파이프라인에 넣는데, 이제 첫 번째 인풋은 그냥 전체 그래프 DSG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식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나온, 네, 그거를 그냥 저희 일반적인 전체에 연결된 퍼세트론에 집어넣어 가지고 최종 액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페이퍼 보면서 어 좀 제대로 공부한 건 이 페이퍼를 보면서 이제 처음 공부를 했는데,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의 피처를 이웃 노드의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걸 이제 그래프 쪽에서는 이쪽의 용어로 메시지 패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이걸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미지 컨볼루션, 그냥 저희 잘 아는 CNN이랑 비교를 하면은 되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CNN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어떤 커널이 있고, 그 커널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 피처 맵을 만들고, 또 커널을 적용을 해서 또 피처 맵을 만들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커널이라는 거는 이 커널 안에 있는 픽셀들이 어떤 공간적인 관계를 갖고, 그래서 이게 모두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래프에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어떤 노드가 있고, 노드들끼리 어떤 관련이 있는 노드들은 엣지로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이 노드에 대한 값을 업데이트를 할 때 엣지로 연결된 노드들의 값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 첫 번째 그림의 CNN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원래는 CNN에서는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층 히든 레이어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이제 그 차원은 줄어들고 피처 맵의 차원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의 차원 사이즈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인데, 그냥 이미지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네,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연산을 하는 거라고 뭐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이게 요 그림에서 보듯이 처음에 그래프가 있고, 이제 이거를 이 각각의 값을 x1, x2, x3, x4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 이 하람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할 수 있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1로 한다. 그러면 이 x1을 업데이트하는데 x1과 x2만을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2로 하면은 x1을 업데이트하는데 x2, x3, x4를 모두 이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돌려서 이제 그래프의 형태는 이제 처음에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그 그래프에 할당되는 그 피처 값이 이제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값들의 영향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액션 레이어들,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의 할당된 요 노드 피처 Y가 이제 그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업데이트가 이제 되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또 제가 이 노드 피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 노드 피처 Y를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액션을 네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쓴 강화학습 방법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PPO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내게 되는데, 일단 타겟은 그 멀티 오브젝트 서치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보지 않은 환경에서 네 하는 거를, 그 사무실 공간에서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빨간 X표가 이제 랜덤으로 설정된 그 목표 값이고, 이 주황색 로봇이 어디로 이렇게 그 잘 찾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그냥 이 당시에 제가 그 내비게이션 쪽 RL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이 당시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아타리넷이라는 그 CNN 한 종류랑 그다음에 RNN하고 그다음에 PPO를 같이 쓴 거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비교하는 방법은 요거 하나뿐이고, 다만 요 방법에다가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를 이제 RGB만 넣을 거냐, RGB하고 뎁스하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넣을 거냐, 아니면 ESDF만 넣을 거냐, 네, 이렇게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이제 PPO의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인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넣은 방법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은 그럼 뭐 당연히 가장 쉬운 그 타겟을 찾을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돌 횟수, 그다음에 얼마나 넓은 영역을 돌아다닐 수 있었냐. 사실 저는 이 얼마나 넓은 영역을 돌아다녔냐가 네 매트릭이 되는지는 잘은 와닿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면은 네 그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쓴 게 가장 네 그 성공률이 높았고, 네 그 아리아 익스플로드도 가장 높았는데, 다만 네 콜리전은 쪼끔 그 RGBD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자들은 이게 저희가 아까 액션 노드들을 그냥 그 로봇 에이전트 주변에 이렇게 뭐 한 6 개에서 8개 정도 놓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딱 봐도 그냥 스파스가 너무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뭔가 세세하게 액션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자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연구는, 저는 처음에 이제 어 네. 일단은 요 그래프 observation까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액션 레이어까지 만든 거는 그 인 어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이 됐고, 근데 이거를 굳이 이런 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막 이렇게 레이어까지 통과를 시키면서 해야 되나?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 보면은 네. 어 그쵸. 네. 요 그
네. 테이블 2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쓴 경우와 쓰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한 건데 쓴 경우에 확실히 좋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션도 액션 레이어를 저렇게 세팅을 한 게 훨씬 좋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한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실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잘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만약에 잘 전달이 안 됐다면은 네 응원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저 질문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어, 네네. 그래서 그 강화학습 사용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혹시 네. 이전까지 갈 때 사용한 리월드가 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리워드요? 네. 어 네 잠시만요. 저도 쪽을 보진 못했는데 잠시만요. 어 음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저도 아, 지금 어쨌든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별로 본 기억이 없고 지금 이 어, 폴리시 아키텍처 이쪽을 봐도 지금 딱히 리워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도달을 하면은 리워드를 크게 주고 그런 게 아닐까. 음, 아 여기 있네요. 네. 음 네네. 그냥 타겟까지 도착하면은 리워드를 주는 걸로 하고 있고 아, 네. 네. 그냥 그 정도로만 나와 있네요. 아마 코드에는 네. 좀 더 자세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음, 그럼 2D 공간에서 네. 그 땅에 붙어서 움직이는 로봇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건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네. 그게 주변에 있던 각 노드에 저장된 게 10개의 벡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오메트리랑 세맨틱이랑 네. 트래젝토리,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네. 음 지오메 뉴럴 네트워크를 잘 압축해서 지오메트리는 어떤 지오메트리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아. 트래젝토리, 네. 히스토리. 네. 네네. 여기 논문에 이제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쪼끔 장황해 가지고 그냥 짧게 이렇게 그 정리를 한 거였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현재 노드의 위치가 들어가고요. 근데 그게 그냥 아, X, 네. Y, Z 해 가지고 먼저 10개 중에 3 개가 채워지고 네. 음. 그다음에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이 노드가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 뭐 룸일 수도 있고 플레이스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룸인 경우에는 그 이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 또 3 차원 바운딩 박스 값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또 3 개가 채워지고 막 이런 식이에요. 아, 어. 어 세맨틱. 그래서 네네. 계속. 네. 사실 이제 요 페이퍼에서 요 부분이 이제 그걸 설명하는
부분인데 네 요 노드 피처스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냥 이게 그 플레이 되게 좀 휴리스틱하긴 합니다. 이게 플레이스냐 뭐 룸이냐 아니면 오브젝트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 노드 피처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음.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하기는 쪼끔 아. 애매해 가지고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아 발표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다음 분께 발표 넘기겠습니다.